안녕하십니까. 역세권 낸데 저 이기로입니다. 오늘은 동해 중부선, 동해선이죠. 동해선 중에서 아직 개통되지 않은 미개통된 동해 중부선이 이제 개통을 합니다. 12월 31일 날 개통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강릉에서부터 부산까지가 전부 개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해 중부선이 미개통된 데가 영덕에서 삼척까지인데, 요게 올해 연말에 이제 개통을 하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겁니다. 역사적인 거죠. 보통 이 지방에 이렇게 그 장거리 그 철도를 준공하려면 걸리는 시간이 최하 9년에서 한 15년 걸리더라고요. 뭐 예산도 엄청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올해 연말에 개통이 된다고 하니 이 부동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중앙선도요, 도담에서 영천까지 요게 이제 12월 21일 날 또 개통을 하고요. 또 중부 내륙선, 요거는 뭐 충주에서 문경까지 요거 한 구간인데 이미 11월 30일 날 개통을 했죠. 그래서 한꺼번에 11월, 12월에 이 철도가 많이 개통을 해서 한꺼번에 제가 몰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여러분들 이 탄핵 시국인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동산, 탄핵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침체되어 있을 때, 또 위축되어 있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탄핵이 되고 이 전국이 어수선한 것은 물론 참 힘든 일입니다만은 투자 측면에서만 볼 때는 이것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늘 상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게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인데, 이 철도를 이 개설을 하려면, 지하철이든 뭐 전철이든 개설을 하려면 우선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게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라든가 모든 지역에서 철도망 구축 계획에 자기 지역이 들어가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4차 국도망 철도 계획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또 그렇다면 5차 철도망 구축 계획도 있겠죠. 요거는 요게 2030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025년 상반기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또 이 철도가 놓여지게 되는 거죠. 4차까지의 그 노선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경부선 라인은 뭐 이미 다 끝났습니다만은, 경부선, 또 이 동쪽에 동해선, 서쪽에 서해선, 또 가운데 중부 내륙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거의 다 지금 이제 준공이 되고 있는 거죠. 중부 내륙선은 지금 문경까지만 이제 개통을 했는데, 거제까지는 또 계속 추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에 걸맞게 이 철도 라인들이 하나씩 착착 진행되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중부선, 동해 중부선은 이쪽 그 삼척에서부터 이쪽 포항 여기까지인데 12월 31일 날 개통을 하는 건데, 강릉에서 삼척까지, 또 부전에서 그 포항까지는 이미 다 개통을 했죠. 개통을 했고 여기만 비어 있었는데, 요게 이제 개통을 하니까 강릉에서 부전동까지 다 이제 개통을 해서 한 번만 타면은 뭐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관광지 중에 가장 빼어난 곳이 동해선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우리가 해돋이를 갈 때도 동해로 가고, 또 놀러 피서 갈 때도 동해 많이 가는데, 그 동해라는 게 부산에서부터 강릉까지이기 때문에요. 이 라인이 구축이 됨으로 해서 이쪽에 관광이라든가 산업, 이런 쪽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고, 여기에 이 삼척에서 포항까지만 들어간 예산이
3조 4천억이라고 그래요. 3조 4천억. 예. 어떤 분들은 이 동해선에 뭐 그렇게 타는 탑승객이 많이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국토 개발이라는 거는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 않아도 또 사람이 많아도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동해안의 그 관광으로 개발할 무궁무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동해안에 있는 그 지자체장들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개통이 되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는 프로젝트 짜느라고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에서도 굉장히 호재죠. 그래서 이 동해 중부선이 개통하는 게 아주 큰 뉴스가 되고 지금 이 강원도민일보에 보면은 동해안 인구가 1,4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릉에서부터 부산까지. 사실 강릉에서부터 부산까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구가 많죠. 특히 이 부산, 울산, 포항 산업단지도 많고 인구도 많고 또 동해 강릉까지 이 1,400만 명이라면은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초광역 경제권이 탄생한다. 초광역 경제권 탄생, 기적을 울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부산에서 강릉까지 370km인데 2시간 이제 30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2시간 30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개벽이 되는 거죠, 교통으로.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그냥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물론 관광도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 입장에서 어떤 지역이 좋은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요거는 또 중앙선인데 이 중앙선은 청량리에서부터 또 부산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청량리에서 부산 중에서 미개통된 데가 이쪽 여기 어디입니까? 이 영주 안동에서부터 영천까지 여기만 이제 미개통인데 요게 또 개통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중앙선이 1시간 20분 걸리는데 1시간 20분. 그러니까 원주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그래서 요게 이제 12월 21일 날 개통을 하면 역시 또 청량리에서 경주,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동해선과 이 중앙선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통을 하니까 우리가 이쪽 라인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민일보에서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중부 내륙선은 이미 지난 11월 30일 날 개통을 했어요. 중부 내륙선은 서울 판교에서부터요, 여주 이천으로 해서 충주까지가 개통이 되었는데 충주에서 문경까지 이번에 개통한 거예요. 충주에서 문경까지. 그래서 문경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김천으로 해서 거제까지 이제 다 연장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우리나라 이 철도가요. 이 세로로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 거제까지 가는 이 철도 라인이 이제 4개가 되는데 아주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부선 같은 경우는 그 라인에 이제 투자처들은 이미 투자할 곳들은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라인이 깔리는 곳에 우리가 부동산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죠. 또 이 관광하시는 분들이나 또 등산하시는 분들도 과거에는 이런 라인이 개통이 안 됐을 때는요, 관광버스를 탄다든가 승용차를 타고 간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런 철도를 이용해서도 쉽게 빠르게 교통 체증 없이 갈 수가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개통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오래됐어도 12월 2일이니까 서해선 아주 공사가 지난했죠. 2015년에 착공을 해서 올해 11월 2일 날 개통했으니까 이 홍성에서부터 서화성 여기까지 이제 이 개통을 했는데 지금 홍성에서부터 이제 서화성으로 해서 서울 여의도까지 가는 것도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요 안중역을 제가 영상을 몇 번 찍었는데, 안중이 이제 환승역이고 아주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은 아파트 분양이 미분양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보통 이제 개통을 하고 나면 바로 이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한 2년이나 3년 주변이 개발된 다음에 지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대에 부동산이나 이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비일이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투자한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물경 4조 1217억이 투자.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이 철도 한 라인을 개설한다는 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부에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때는, 또 10년, 15년 걸려서 이렇게 개통할 때는 눈여겨봐야 되고, 또 현지 답사도 가서 투자할 지역을 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도 다 이제 한 번씩 타보고 또 이렇게 할 건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 철도망 지역, 그러니까 이런 철도망 지역이 개통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뻔한 거죠. 개통이 되면은 개통되기 전보다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도 복선 전철화 개통만으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철도 역세권 개발에 따른 이제 가치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도가 개통한 것만으로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 역세권, 개통한 역 주변을 또 개발하면서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변이 개발이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땅이라는 거는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물가 상승률 이상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가 상승률보다 수익을 못 내시는 분도 많아요, 투자해서. 근데 역세권은 특히나 여기 개통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개발까지 하면은 그 가치가 더 올라간다. 또 관광산업의 활성화. 그러니까 동해안, 지금 동해선 개통하고 또 서해선 개통하고 또 중부 내륙선 부분적으로 이 개통하면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이 관광산업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안 그래도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통을 하니까. 철도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산업단지, 특히나 이 삼척, 또 울진, 또 울산, 이런 쪽에는 수소산업단지가 아주 많이 들어서는데, 지금 이런 동해선이 개통이 되면서 물류산업단지가 활성화돼서 그 주변의 지가를 많이 견인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는 반드시 환승역에, 제가 역세권 랜드인데 역세권에 투자하는 게 기본이고, 환승역이면 더 좋고, 3개면 더 좋고, 4개면 더 좋고, 5개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주변의 개발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철도 라인을 보면 서원주역이 있죠. 서원주역이 환승역이고요. 그 다음에 강릉역, 경주역. 경주역은 옛날에 구경주역이 있었는데요. 또 그 다음에 개발되는 지역을 신경주역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 구경주역이 폐쇄가 되면서 신경주역을 이름을 경주역으로 통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역 주변, 또 안중역 주변, 아까 말씀드렸죠. 또 이천의 부발역 주변. 지금 제가 이 거명한 곳들이 전부 다 환승역입니다. 2개 이상 다 여기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차하고 있지, 하나만 이 KTX가 다녀도 대단한데 2개 이상이 들어가면 그 주변이 개발이 하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답사하고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지역을 눈여겨보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변은
뭐 당연히 개발하지 말라고 해도 지주들이 개발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이 이제 일일 생활권으로 이제 아주 개막이 됐다. 이런 그 언론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이 뭐 연말에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개통이 되면서 일일 생활권이 됐다. 보통 지금은 부산하고 서울하고 일일 생활권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강릉도 뭐 이쪽 이제 이 남해안도 전부 다 일일 생활권이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개통한 지역에 답사를 많이 다니시면서 그냥 답사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개발 상황을 그 주변에 이제 부동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둘러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어디에 뭐 투자처가 없나 이런 뭐 상담도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근데 가능하면은 이런 환승역세권을 가셔라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방에 11월, 12월 달에 개통되는 철도 라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재테크하시는데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